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권을 상정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황경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하면 오늘 홍천군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3월 26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 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1문 1답식의 질의, 답변 후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화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 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8호로 대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가 상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휴가 기준을 명확화를 안제 16조 제1항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경조사 휴가 일수표와 중복 규정된 내용 삭제를 별표 4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기재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8호 홍천군 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용록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이러므로 제4259호로 발의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자연보호 단체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체의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환경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이 제1조부터 제2조에 사업가 육성 지원 및 지역 신청을 제3조부터 제4조에 포사항을 제5조에 중복 지역 금지안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배능백과 보조금 심의에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환경부서의 일건 의견을 주셨으며 11페이지부터 9에서 1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배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자연보호 단체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부는 4259호 홍천군 자연보호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단체에 대한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보호운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보호운동의 확산, 생물 다양성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기여하고 나아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국민이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환경이나 기후 관련 단체, 생태계 보전 또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에 대한 특정과 지원 단체 선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 제6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유사 사유로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입니다. 자연보호 단체라고 하면은 홍천군에
몇 군데나 이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연보호 단체 또 어디를 또 구체적으로 지원하실 건지 그 부분에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예, 김광준님께서. 자연보호 단체는 우리 지금 현 자연보호 운동단체 육성 절의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 남기범 그분이 관여하고 계시는 자연보호 육성단체가 있고요. 뭐 실명 거래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리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자료가 있으면 좀 거기다. 단체가 몇 군데인지 네. 저도 궁금해서. 많아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자운천 환경지킴이가 있어요. 자운천이요? 네네네. 환경지킴이. 자운천 그리고 환경감시정보본부 홍천군 협회가 있습니다. 그 조 대표 그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야생생물관리협회 홍천군 지회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생물관리협회 홍천군 지회. 관리업체. 네네. 그리고 여기는 어느 분이 강훈수 분이 대표로 지회장으로 계십니다. 강훈수. 네네. 네. 그리고 홍천군 수렵협회가 있는데 이거 홍은표님이 대표 회장님은 계시고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 5개. 네네네. 환경의 그 자연 보호 단체는 5개 정도 된다. 근데 홍천군에 활동해 계신 분들이 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이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발의한 네. 것은 이 네네. 전체적인 환경 단체가 아니라 한 군데만 지원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네네. 이거는 아니 한 군데만 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으세요? 차라리 그래서 이게 자연보호단체의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자연 보호하고 환경 그 단체하고 좀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회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 환경 단체는 그 성격의 활동 성격이 좀 예. 그래서 네. 제가 발의한 건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분 다 조례로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요 자연보호 보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예. 제가 아마 이게 법적 단체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네. 홍천군에서도 이분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연보호 단체라고 하지 말고 네. 기존에 그 단체를 지원하시려고 하는데 거기를 명시를 하는 게 어떠시겠는지.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됩니다.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내지는 환경 뭐 기타 등등의 다 아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그 단체만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가 좁아지는데 지금 이게 자연환경보호 단체라 그러면 광범위해서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구 단체를 지원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선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2조 정의 보면은 네. 자연보호 단체란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법 해가지고 자연보호 운동의 주된 사업으로 자연보호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파했는데 예.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아까 나기범 대표가 있는 거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네. 요거는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연보호 관련된 단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 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 단체를 자연보호에 관련된 단체 여러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좀 틀린 것 같아서. 예. 그러면 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발의한 거는 자연보호 개선 및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자연보호 단체 운영 및 행사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비? 그리고, 예, 운영 및 행사 활동. 운영비도 되겠죠. 그다음에 경비도 포함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보호 단체에 대한 교육 및 훈련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요?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예, 그 운영비 지원은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그건 어려운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 질문 사항은 이렇게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교 의원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로 보여져요. 저 김광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은 한시적일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공익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걸러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특정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 과에서 아마 그 긴밀히 소통하면서 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봐도 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운영비나 뭐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 어떤 단체 이제 지원이 되게 되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저 단체들이 이제 생겨날 것 같은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그럼 어떤 단체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광수 의원님. 네. 기준을 뭐 조례에서 담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원환경보존법에 보면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근거가 있답니다. 있고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좀 광범위하게 그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체를 이제 막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예, 단체가 여러 단체가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은 특정 단체를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그게 거예요. 특정한 예, 예. 단체의 뭐랄까요 특혜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아니 특혜라기보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홍천군에서 여러 가지 자연보호 보존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경우에 행정에서 뭐 3년치라든지 뭐 1년치라든지 활동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행정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네.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네네.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때 네네네. 국가 예산으로 역할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예산 같은 걸 지원해서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인데 어떤 면이 그런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단체들이 이제 더 생겨났을 때도 이제 이런 지원 가부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그런 기준을 보고 이 단체를 콕 찍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근데 이 단체가 다양적으로 뭐 적극적인 뭐 법인으로 돼 있는데 다양한 자연보호 활동 단체들이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 보호 그리고 최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활동을 하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말씀 말고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홍천군에 맞는 그런 자연 보호를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써서라도 지원하는 게 우리 공익을 위해서 부합하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연보호 활동 중에 뭐 로드킬 한 짐승 구제 활동도 하고요. 자연보호 내지는 자연 기타 관련된 활동하고 계신데 자연보호 활동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 활동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더라고요.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도 이제 기존에도 그 출동하고 뭐 처리 그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과장님께서 좀 로드킬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당 뭐 이게 또 이제 사채 처리비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건 이제 보고가 즉시 이루어져서 출동과 동시에 이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게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명을 속기록 관련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성명을 대시고 네, 그다음에 김광수 순서에 의원입니다. 의해서 네, 예, 저희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고 이게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 의원입니다. 기존에 홍천군 자연환경 보존 조례가 있어 있는데 이 조언질에 따르면은 관리 및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 보호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실태, 그다음에 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대한 일부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훼손된 생태계 복원, 그리고 생물서 공간의 조성에 다양한 생물성 보존, 기타 등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저도 여기까지만 저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까지 해온 뭐 어떤 성과나 아니면 그 사업 내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활동을 했었으면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얼마만큼 했고 동식물은 얼마만큼 몇 마리를 구조를 했고 또 몇 마리는 이렇게 그거 제가 갖고 있는 돌려보냈고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 네, 때 그래요. 제가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신 거 아주 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안건은 자연환경보존법이 작년 11월에 시행이 되어 있었고 정해졌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올해 5월부터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작년 5월 25년도 5월 작년 5월 시행이 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련 법이 네. 지금 이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법률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특정 단체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적절한 보상이나 활동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필요는 할 것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단체 구성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단체의 그 필수 그 갖추고야 되는 그런 요건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체인지 한눈에 봐도 이렇게 검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판단하셨지만 통과가 되면은 차후적으로 좀 보완하는. 그러면요 네,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법 시행이 생각합니다. 이제 5월 이후에나 되면 우리도 이걸 사업을 한다래도 이후 추경에나 이제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더 우리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좀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좀 한번 손을 봐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참 조례로. 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네, 좀 이렇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김광수 의원님, 그럼 이거를 좀 보충하시고 하셔서 보류를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보류는 아니고 이 조례된 거는 우선 상정을 하고 다음에 차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또 보완적으로 또 조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그 내용인가요? 아니 저는 아니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예.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좀 더 정비를 보완을 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들은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아닐 수도 겁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서 제 제가 발의한 의견은 의원으로서 어차피 이 자원보호법에 대한 이 조례는 지금 상정해서 결과를 보고 다음 차기 10대 의회에서 또 보완 정에서 그때 일부 조례안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나 의원님 끝나셨어요? 더 하실 겁니까? 마무리 나 의원님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조례라서 그 단체 말고도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례를 그런 단체까지 포함하려면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가결이건 부결이든 하면
이걸 또 뭐 한두 달 내에 또 이걸 할 수도 없고 아직 그 법 발효가 뭐 한 두 달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좀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지원을 가능한 그런 조례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저는 마지막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제 의회 입장에서는 5월달에 또 있으니까 저는 한 여기서 번 더 있으니까. 또 2, 3개월에 이게 발의가 되더라도 또 뭐 조례를 보완해서 올라오라는 법도 없고 전 여기서 가볍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게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내가 올렸으니까 난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적이나 뭐 이런 그 제도상으로도 타당한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제가 발의한 거 안에 대해서 크게 뭐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안에서는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다 하신 네네,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준수 의원입니다. 이 지난번에 특위에 올라왔던 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정의가 좀 변경이 됐죠? 네? 지난번 특위에 올라왔을 때 그 제2조 정의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자연보호 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라고 했잖아요. 네. 지난 특위 때는 문구가 좀 틀렸죠. 이거하고. 문구 변경사항은 없었는데 이 독일안 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없었나요? 네네네. 그건 아닙니다. 예. 간담회 때. 예, 그 아니 발의위원님께서 문구 변경안 모르세요? 저 간담회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연보호 관련 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해 간담회 때는 어떻게 올라와 있었죠? 그때 간담회 때 올라왔던 그때도 이제 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뭐 지원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자연보호 관련 단체로 딱 특정을 지었잖아요. 그 단체가 관내 한 5개의 단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허정합니다. 저희가 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자연보호 중앙연맹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에 개정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그 민법으로 규정돼 있던 그 연맹을 기후부에서 이제 승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아직 그 기후부로 그 법적 지위와 뭐 재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계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개정이 이루어지면 방역단체나 아니면 중앙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이 다른 단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5개 정도의 단체에 대해서는 환경기본법하고 환경보전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 중앙에서 좀 정비가 된 상황에서 예. 조례가 좀 제정이 됐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환경기본법과 환경보전법이 이제 정비가 되고 나서 그 추후에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그
법적 단체로 인정한 예. 자연보호 중앙연맹이 예. 기후부로 완전히 승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 그다음 광역 단체나 그럼 중앙 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뭐 국비 매칭은 얼마로 할 것이고 어떤 거를 지원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규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규정이 나오고 나서 나서 해도 늦지 늦지는 않다.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발의 의원님하고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 소통을 했는데 의원님은 예. 의원님대로의 그 정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이 또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거라서 다만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그 관련법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홍천군에 자연환경 보전 조례라는 게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도 보면은 이런 민간 환경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민간 환경 보전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환경 기본 조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정 조례가 없으면 뭐 지금처럼 좀 의회에서 선행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환경 보존을 위한 민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군에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은 지금 특정 단체를 딱 명시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추후에 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환경 중앙연맹과 관련된 지원 규정, 법적 규정이 확립된 후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김광수입니다. 주십시오. 표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자연환경 보존 조례가 있는데 이는 이 보존 조례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야생동물, 식물 등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해서 근거가 있고요. 정보 환경 실태 및 관리 방안, 관리 조사, 연구 이렇게 돼 있고요. 훼손된 생태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 서식 공간에 대한 조사, 다양성 보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홍천군 자연보호 보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보존해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보호 단체에 자연보호 관련된 기본 정신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종의, 그리고 자연보호 단체 운영 및 행사 단체 활동, 그리고 자연보호 운동 단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격이 틀린 거예요. 이거하고는 좀 조례하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조례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홍천군 조례에 좀 부족한 점을 해서 단체 운영 행사 활동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결코 그거가 중복 지원은 해주지 않고 이 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일 뿐이에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광수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 안에서 지금 그 자연환경보존법이 지난해에 개정되면서 해당되는 단체의 운영비가 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다가 혹시 더 개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꼭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보면은 민간 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말씀 12조에 있는 걸로 제가. 네.
과장님, 잠깐만요.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진식 의원인데 김광수 의원께서 이제 이 조례안 발의된 거는 그동안 이제 그 자연보호 중앙연맹이 법정 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제한군인회나 뭐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같은 법정 단체는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그 근거 자료를 만들자고 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 의견이 좀 잘못됐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정 단체로 법에서 이미 예, 규정이 돼 있으면 예. 굳이 조례로 만들지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예. 지원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 동안은 법정 단체로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정을 하고 예, 있고 이제는 이제 네, 인정. 됐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예, 아직 재산이나 자, 끝나신 다음에 순서에 맞게 하세요. 두 개의 마이크가 중복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법정 단체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의원께서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자는 고자 네, 이제 네. 조례를 발의한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지금 진행 중이다. 예, 국회에서나 예, 뭐 관련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5월달에 그러면요, 예, 5월달에 좀 보완해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무리가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홍천군 자연보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보류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님이 있어야 되는데 보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광수 의원님이 제안한 보류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홍천군 자연보호 단체 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자연보호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60호로 발의한 홍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업무의 위탁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60호 홍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 내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의 주요 탈북 동기가 자유 및 빈곤 탈출을 위한 것이고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생활에서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과도한 경쟁,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이며 홍천군에 실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중 36%가 무직인 만큼 그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홍천군에서는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홍천에 지원 단체가 몇 곳이나 있으세요? 홍천에 현재 안 계셔요? 단체가 없어요? 주민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하나 재단이라는 것이 하나 자, 재단. 용준순 의원님 네네. 마이크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상당히 좀 생활에 대한 빈곤을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 고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야, 단체는 지금 아직 없다. 홍천 예,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 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거 외에 홍천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홍천군에서는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네.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홍천군 1년 예산에 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론 시계가 아니라 이게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다가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그럼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금 하나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홍천 관내에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보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직과장 방상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녀 학업 지원비 월 15만 원 이제 지원해 주는 것과
자녀 학원 지원비. 학원 지원비가 원래- 월 15만 원이요? 네, 1인당 이제 그렇게 네. 지원을 하고 네.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이제 그 한 5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네.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고요. 네. 우리 홍천군에서 별도로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네. 이분들의 어떤 행사 같은 데 참여할 때 여비, 행사협의.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6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세 가지 시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하나재단에서 이탈 주민이 왔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에 대한 것이 몇 년간 지원하는 게 그런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오시면은 그 지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네. 이탈을 해가지고 네. 국군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에서 교육을 네. 받으셔서 정착을 위해서 이제 나오실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의 정착금이라든 이런 걸 네. 지원해 주는 거는 있는데 네. 그분들이 우리 만약에 홍천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고자 왔다 했을 때 뭐 몇 년 동안 이분들을 뭐 지원하든가 이런 건 없고 다만 음. 이분들이 음. 수급자 그 저소득층에 해당이 돼가지고 수급자에 해당됐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수급자로서의 생계 지원과 거기에 맞는 혜택은 다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혼천에 지금 그 이탈 주민이 몇 분이라고 대략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으세요? 지금 이제 53명이 이제 53명이요? 예, 예. 그 중에 무직자가 아까 40%라고 했었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무직자가 11명. 11명. 예, 예. 근데 이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이면 그거 말고도 그러면 지원을 홍천 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 특히나. 네, 뭐 보육료 그런 거 받고 그다음에 15만 원 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뭐 그건 다 양수당이라든가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혜택을 다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자녀들에 대한 그분들은 그분들이지만 일단 자녀들의 교육하고 보육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중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준순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경화 의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1호로 발의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유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 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소비자 선택 제한 우려가 있는 우선 표현을 촉진, 적극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기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구매 촉진 체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상공인이 생산, 공급하지 못하거나
조달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내 중견기업 제품 구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권장, 공공기관 등을 안 제6조에, 정보 제공 등을 안 제7조에, 공사 설계 단계부터 반영을 안 제8조에,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안 제9조에, 포상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 역량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62호로 발의한 홍천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와 농공단지에 대하여 건폐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유통시설의 입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 유통개발, 진흥지구, 건폐율 신설을 안 제52조 제2호 과목 단서에, 농공단지의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을 안 제52조 제5호 단서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 역량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1호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제한 우려가 있는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 적극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구매 촉진 체계를 유지하되 지역업체의 범위를 넓혀 예외적으로 지역 중견기업 제품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도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듯이 주로 수의계약에 의한 지역상품 구매에 한정되므로 지역 경기 침체와 치열한 경쟁 등에 따른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함과 동시에 이 조례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관계 공공기관들의 참여와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62호 홍천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에서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와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입주 촉진과 입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미활용 부지 최소화로 토지 이용 효율을 증대하고 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리알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이 우선 구매라는 표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경쟁 제한 또는 소비자의 선택 제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 구매라는 표현을 이제 적극 아니면 촉진 등으로 이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적극 구매를 안 할 경우에 이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 이 경쟁력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제품을 우선 구매를 하되, 지금 그 지역 그 우선 구매를 하되 소상공인에서 못하는 것을 중견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쓸 때는 또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얘기해서 할 수 있느냐고 이제 집행부에다가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견기업을 여기다 삽입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이거에서 우선에 대한 표현은 내용은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중견기업 하나 이제 끼워박기거든요. 여기다 하나 더 이제 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넣은 거니까, 우선은 표현을 이제 적극이나 촉진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이거를 바꾸게 되었는지. 과장님, 예,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여기 앞에 앉으셔서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경쟁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권고가 내려온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구매를 적극, 촉진 이런 용어로다가 좀 대체해달라는 의견이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원도의 기초지자체 18개 지자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우선구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 지자체만 그 경쟁 제한 조례로다가 좀 조례 개선을 권고를 좀 하다 보니까 저희는 수용 자체는 안 했습니다. 불수용 의견으로 좀 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우선구매나 적극구매나 별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서 우수 제품 설명회나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우선 구매 실적에 대해서 우수 부서 시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우선 구매라 해서 강제력이 동원되는 부분도 아니고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개정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그러면 우선 구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뭐 좀 저촉 사항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시면,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례명을 개정할 때 홍천군 지역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보다는 홍천군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을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조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조례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례명 자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구매 촉진 조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우선이라는 글자 부분 때문에 경쟁 제한 용어다. 그래서 우선자를 좀 각 지자체에서 뺐으면 한다. 이런 권고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자를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수 의원님 끝나신 거예요? 예, 용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나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이제 같은 조례 지금 이제 개정되기 전 이제 전부 개정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2년도 이제 10월에 이제 제정됐던 건데 거기에서 그 일부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용이. 근데 이걸 왜 전부 개정안으로 올렸죠? 이게 누가? 전부 개정 아닌데 전부 개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를 개정하면서 이거 전부 개정안으로 올리니까 마치 다른 조례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 한두 가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전부 개정안으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왜 전부 개정안으로 올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건 황경화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지는요. 우선 구매자는 저는 이제 여기다 중견기업만 이제 삽입을 했던 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 여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자를 빼라고 하니까 우선자를 빼다 보면 적극이나 뭐 촉진으로 가다 보고 하면서 아마 이게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자를 빼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전부 개정이라고 하면 네. 이거 개정이 그 되니까 내용을 보면 조례명은 뭐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지만 내용이 일부만 좀 추가되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과연 이게 전부 개정 조례가 맞아요? 전부 개정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 그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다른 의원님이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정하면서 또 다른 의원님이 전부 개정으로 올리셨길래 그러면 내용 변화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조례명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추가됐는데 사전에 좀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인들이? 현재로 즉 우선 구매 조례에서 봤던 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거는 기존과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중견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허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지 않고 공급이 어려울고 했을 때만 그때는 중견기업에서 생산한 게 있으면 그거를 또 그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써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우리 지역에는 몇 개 업체나 있죠?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은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생산량을 봤을 땐 중견기업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CTC 바이오가 지금 그런데 본회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 거기에 회사하고 합치다 보니 거기가 중견기업으로 돼서 여기에서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중견기업으로 본사하고 합해져서 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가 낼 때에는 여기다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우선 구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중견기업은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품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 안 되거나 부족해서 이걸 못했을 경우에만 중견기업 것도 활성화를 하게 써달라는 뜻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중견기업 거는 저희가 구매를 못했습니까, 과장님? 했는데 그렇진 굉장히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중견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실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안 된다고 그걸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틀린 설명일 것 같고 그러면은 지역의 그 중견기업의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는 시스바이오 한 곳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한 저희 개밖에 없는 거예요. 중견기업은 한 7, 8개 기업 정도 되는데 네. 제조업 쪽은 CTC 100만 지금 중견기업입니다. 제조업만. 예. 이 조례들이 참. 그래서 이제 전부 개정안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의원입니다. 그럼 CTC 바이오가 중견기업이면 CTC 바이오에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구매해 줄 게 뭐가 있어요? CTC 100인데요. 네? 정확한 명칭이 중견기업 그 제조기업 명칭은 CTC 100입니다. CTC 100 동물의약품 쪽입니다. 동물의약품. 예. 그 홍천군에서 1년에 그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홍천군에서 지금 우선 구매하셨는 얘기 아니세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아, 저희 관내 생산 제품 구매 시 CTC 100 동물의약품을 구입을 한다라면은 저희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실적에 포함은 됩니다. 그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구매를 못 했었어요. 아니 실제로 구입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그 중견기업 구매 실적까지 그 지역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실적에 포함시켜서 관리해 왔습니다. 아, 기존에 이제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우선 구매에서 우선자를 일단 뺐다는 얘기고 여기 중견기업을까지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예. 그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경화 의원님. 제가 이제 이광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물 이제 그 약품을 쓰는 건데 거기서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기존의 지금 축산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우선으로 이제 여기 거를 없다가 보니까 그냥 다른 데 거를 거의 다 쓰고 이 CTG 바이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만약에 이거 우선 구매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포함은 돼 있으되 우리 농가들이 쓰질 않다 보니까 판매는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3천만 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농약 그 약품이. 근데 우선 구매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소외가 되니까 이 우선 구매를 같이 넣어주면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도 이 지역의 거를 생산을 해서 팔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우선 써준다고 하는데 왜 이걸 막아놨냐. 그러면 열어놓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팔게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동물 그 약이 굉장히 작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지역에서 그 기업도 지금 우리 홍천군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서 한 100명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의 약품을 들여오는 것보다도 홍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해주면 그난침 회사가 부유해지면 근로자들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광수 의원님부터 할게요. 네, 김광수 김광수 의원님. 의원입니다. CTC100이 동물약품을 핵취급, 취급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독약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동물 소독약 대표적인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황경화 의원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역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동물의약품은 특수 목적이 수반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그렇고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이제 우선 강제하는 조항은 그런 거는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좀 더 이제 그 성능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믿고 썼다가 또 이제 목적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능에 대한 그 약효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 또 이제 우리 축산농가는 이 약을 구매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축산농가 축산을
늘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가축이 좀 건강하고 또 잘 커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게 또 중요한지를 보면 저는 축산 농가들의 그런 그 안정된 그런 축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성분이나 조사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또 월등히 다른 데 것보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습니까? 예,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견기업이 조건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그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이상. 근데 지금 CTC 100 같은 경우는 의약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이상 연 매출액이 그럴 때 중견기업에 포함이 되는데 CTC 100이 8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7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조업이 아닌 그 힐리언스 섬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레저 쪽 업체다 보니까 매출액 규모가 그거보다 더 작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명 계열 쪽에 그 한 5-6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서비스업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쪽이 또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CTC 100이 매출액이 800억 이상이 돼요? 지금 홍천군에 있는 그 업체가? 2024년도 기준 800억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도에요? 예. 그러면 지금 CTC 100이 우선 그 조례 개정 전에는 관내에서 우선 구매에서 제외 대상 업체로 지정이 됐었나요? 저희가 우선 구매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예. 중견기업을 이제 이 조례에서 처음 이제 담게 되는데 저희가 중견기업이 해당이 없었어도 실적 관리에서는 포함을 시켜서 실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홍천군 구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최대한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고려를 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조례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있더라도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른 그 뭐 수의계약 조건 그거는 다 준수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특별히 법적인 우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CTC 100이 연 매출 8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당초에 질문 드릴 때는 중견기업이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CTC 100은 CTC 100을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중견기업이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예, 업종별로 좀 제조업과 매출액도 관련돼서 상이하게 좀 돼 있고요. 예. 같은 제조업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뭐 식품 제조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1,500억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일 때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의약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이상만 돼도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자본이나 매출액 뭐 이런 고용 규모 이런 세 가지 규모 갖고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러면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안 되고 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그 사이에 있는 게 중견기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중견기업이 조건을 갖추려면 연 매출은 뭐 제조업과 관련돼서 얼마 이상, 그다음에 직원이 고용은 뭐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본 거란 말이죠. 그거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그런 업종별로 부분들이 예, 다양하게 그 좀 관내의 돼 있습니다. CTC 100이 그러한 중견기업의 요건에 충족을 하느냐. 물론 관내 기업을 우선 구매를 촉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고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기업을 CTC 이게 사실은 업체명을 이게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그렇다고 보면 특정 업체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업체,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향되었다고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중견기업에 대한 조건을 보고 CTC 100 외의 관내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서비스업이든 뭐 의약품 생산 제조업이든 생활용품 식품에 대한 제조업이든 어떤 기업들이 수혜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 조례 개정하는데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관내 수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우선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어떤 권고 사항이 있어서 했었었는데 그때도 부결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중견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선자라고 하면은 먼저 처리를 하거나 우선적으로다가 먼저 지역 업체를 고려한다는 뜻이어서 우선자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근데 촉진은 그냥 빨리 해달라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 우선자가 없어지면 우리 홍천군의 지금 경제나 이런 게 모든 게 침체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지역업체를 타 지역보다 우리 홍천군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많이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를 안 쓴다라는 민원은 사실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자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치면은 지역 업체, 지금 CTC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보호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홍천군에서도 좀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달라,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홍천군의 정책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 경쟁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열악한 업체들 지역에서 광급공사 좀 맡아보고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제명에 우선자가 들어가 있고 우선자가 없어서 또 적극이라는 뭐 촉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해마다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지역 생산 제품이 홍천군 예산으로 구매가 되기를 이제 유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생산 제품 우수 제품 설명회도 매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매 대상 예산액 대비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역 생산 제품을 구매하냐
이 부분도 해마다 관리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경쟁 제한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 지역업체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그래서 사실은 이 전부 개정이 되든 일부 개정이 되든 이 안에는 그 저희 공공기관 뭐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이런 것들도 다 우선구매 대상자가 좀 돼서 활발하게 움직여 달라라는 것이 사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지역 정책의 의지 약화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지역 업체를 과연 이 글자 하나 때문이라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역 업체 보호에 대해서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약자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의원인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이렇게 이제 그 현재 의원님들이 한 분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지가 이제 한 3년이 아직 안 돼, 3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부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면 사전에 발의자이신 의원님이 현직에 계시는데 사전에 뭐 이렇게 그 의견 같은 거를 조율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권유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었나요? 이런 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소통은 했습니다. 저희랑 황경화 의원님이랑 소통은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분이니까 이 우선구매 조례를 그쪽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접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그때 이제 그 오죽하면 이게 지역 우선 구매하시도록 이렇게 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 기업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게 갑자기 전부를 개정해서 또 비슷한 별로 바뀌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부 개정한다는 조례를 이렇게 다시 심의하려고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최초에 발의했던 의원님하고 어떤 그 소통이 있었는지 그거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이 하셨거나 이게 몇 년 안 돼? 22년 10월 달에 이거 발의했던 조례인데 이것을 전부 개정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변경 내용도 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또 다른 뭐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개정안으로 조례명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다 되셨습니까? 예,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황경화입니다. 제가 황 그거에 의원님 발언권 아직 안 드렸어요. 네. 질의 신청하십시오. 네. 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경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고가 내려온 게가 언제일까요? 작년 언제죠? 이거를 제가 그건 아는데 왜냐하면 그 내려온 게 작년에 내려왔는데 아직 경제학과에서 이걸 안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었던 상황이고 다만 제가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의자이신 최희경 부의장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배려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중견기업만 생각하고 놓다가 보니까 어차피 이거 중견기업으로 하려면 우선자도 바꿔야 되니 한번 다 같이 바꿔보자 이렇게 돼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발의자이신 분한테 먼저 동의를 안 얻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의원님.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천 지역에 CTC 100 중견 기업이 있어요, 그죠?
동물의약품을 취급하시는데 제가 아까 뭐 소독약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백신도 만들고 첨가제 기타 등등 동물에 관련된 제품을 많이 개발하시네요, 그죠? 야,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분들이 연 매출 800억 이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독약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려서 지금 다시 과장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죠? 홍천 지역에 동물의약품을 하는 취급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동물에 관련된 모든 백신뿐만 아니라 첨가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동물에 관련된 그 약품을 많이 배급하고 동물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업에 많이 관여하고 계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 잘못 알아서 다시 수정 발언합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용준수 의원님까지만 받겠습니다. 용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용준수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견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좀 자료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제 구조를 보면 구조 2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이 지역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공인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1항의 1호를 보면 상공인이 해당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생산 공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관내 중견기업이라는 것이 CTC 1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CTC 100에서 동물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도매점을 통해서 납품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CTC 본점이나 지점은 홍천군하고의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항을 본다고 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견기업에 대해서 구매 촉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지금 일부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도매점으로 뒀을 때는 중견기업이 직접 구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좀 더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직거래하는 중견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도소매점을 두어서 도소매점을 통해서 유통 판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럼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관내 중견기업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판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견기업은 역차별을 통해서 구매를 저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우선 좀 소상공인 우선 보호를 위해서 넣은 규정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직접 제조업체랑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광급 자재로다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약품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약품이라기보다는 지금 CTC 바이오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생균제, 그다음에 의약품, 소독약, 그다음에 면역 증강제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오히려 관내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동일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견기업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뒀다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도 저희 경제 파트의 지역 주민이시고요.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저희 뭐 관내 법인이다 보니까 우선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줬다고 보고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군 군계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예,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기 의원입니다. 요게 그 시행령이 언제 지난해 바뀌었나요? 10월 작년 7월 7월 1일에 바뀐 부분이 있고요.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발효는 10월부터 이제 했는데 시행을 저희 합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예, 지금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개정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이 조례안에 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법이 바뀌어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예, 저희 우리는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네. 왜 안 해요? 법이 바뀌었거나 시행령이 지금- 바뀌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들어와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지 않아도 바뀐 법을 적용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조례에 네. 저희가 일단은 법은 개정이 됐어도 네. 그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하위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네. 그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네. 그 저희 조례까지 개정이 돼야지만 그 적용을 받습니다. 국회법이 바뀌었어도 우리 조례가 안 바뀌면 그 법 네. 적용 못 받는다. 네. 그럼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과에서 10월 작년 7월 1일 날 바꾼 거를 왜 여태까지 안 바꿨어요? 저희가 이거 우리 군에서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전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늦게 그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사실 그 지역 뭐 개발이나 이게 밀접한 그 아주 예민한 분야잖아요. 이게 그 건폐율 조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 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우리 군에서 바꿔줘야죠. 그걸 여태까지 안 하신다는 게 말씀. 아이고 참. 우리 지역에는 이제 산업이나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까? 거기는 대상지가 상호한 농공단지하고요. 네. 제1산업이 대상이 됩니다. 제1산업? 네. 그러면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곳에? 추가는 없고요. 네. 네. 왜요? 왜 없을까요?
관련 그런 산업이 열악해서 그런가요? 이거는 앞으로 산업이나 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거는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개별법에 의해서 네. 예,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뭐 추가로 뭐 지정을 해달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건폐율이 10%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우리가 좀 적용을 했었으면, 또 조례를 개정했었으면 좋겠다는, 제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황경화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